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올해 68이고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 비였어요. 창밖을 보니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남편 되시는 권오태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권오태 씨께서 오늘 오후 3시경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상속인 협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쥘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권오태는 저와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가끔 연락은 주고받았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통화했는데 멀쩡했어요. 건강도 좋았고요. 아니,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왜 병원이나 경찰이 아니라 이름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상속인 협의라니? 남편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사각사각 누군가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뭔가를 두고 달아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문 앞 바닥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순자 수령인, 누가 봐도 이상한 봉투였습니다. 붉은 글씨라니요. 마치 피로 쓴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거실 불을 환하게 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위임장이었어요. 재산 상속 관련 위임장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이었어요. 그 서명은 분명히 제 필체였습니다. 제가 쓴 글씨와 똑같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이런 거 쓴 적이 없는데.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제가 모든 상속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위임장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요. 제 손글씨를 흉내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내 이름을 도용한 거지?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필체를 알 정도면 가까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누구일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실 불이 꺼졌어요. 딸칵 소리와 함께 집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우리 집만 정전이 된 겁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웃음소리였어요. 후우우 하는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마당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부터는 조용히 계세요, 여사님.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내일 협의 자리에 그냥 조용히 오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던 사람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잠금 장치를 제대로 채우기도 힘들었어요. 커튼도 꽉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집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누구든 내 이름을 훔치려고 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쓰면 난 가만히 물러서지 않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일어났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 장례식장에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국화꽃 향기와 섞여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 저를 보자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 권호태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죠.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남자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알아봤어요. 권진수였습니다. 남편의 전처 소생 아들이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진수 씨,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수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진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진수는 제 맞은편에 앉더니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 권호태는 내 모든 재산을 아들 권진수에게 상속한다. 전처 정순자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남편이 이런 유언을 남길 리가 없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서류는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유언장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수 씨, 이 글씨 남편분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아버지 서명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남편 글씨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이건 남편 필체가 아니에요. 저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씨체가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순자라는 글자를 쓸 때 남편은 항상 자의 획을 길게 그었는데 이 유언장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진수 씨, 증거 있어요? 남편이 직접 이걸 썼다는 증거 말이에요. 진수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증거요? 공증인이 확인한 서류인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어머니야말로 이게 위조라는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요. 냄새요? 네, 냄새. 위조의 냄새가 나요. 잉크 냄새, 종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의 냄새가 나요. 진수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 말이 황당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이미 법원에도 제출했고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낡은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요? 남편의 육성 녹음입니다. 5월 17일에 녹음된 거예요. 남편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유언을 남긴 겁니다. 저는 테이프를 꽉 쥐었습니다. 사실 이 테이프는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일주일 전에 남편이 전화했을 때 남편은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혹시 죽으면 내 책상 서랍을 열어봐. 거기 중요한 게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젯밤 남편 집에 몰래 가서 서랍을 뒤져봤더니 이 테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테이프라고요? 그런 구식 물건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진수 씨, 남편 목소리로 유언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진수 씨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나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조작된 녹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죠. 지금 여기서 들어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요즘 시대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집에 오래된 게 하나 있었어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남편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권오태는 이 녹음으로 내 마지막 뜻을 남긴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이렇게 분배되어야 한다. 딸 은희에게는 내 시계를 물려주고 순자에게는 내 집을 맡긴다. 그 집은 순자가 평생 살아온 곳이니까. 순자야, 미안해. 내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이혼도 내 잘못이었어.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제 딸 은희였어요. 45살인 딸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권오태 아저씨 목소리 맞죠?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권오태를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은희는 제 전 남편의 딸이었지만 권오태는 은희를 친딸처럼 예뻐했었거든요. 진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로 증명이 됐나요? 남편은 분명히 저한테 집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는 거죠? 그건 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녹음이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정을 받아보죠. 전문가한테 맡기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초조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제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이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 남긴 유언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수 씨,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유언장, 진짜 남편이 쓴 거 맞나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어머니! 진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진수 씨, 당신도 알고 있죠?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걸.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문상객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가방 속 테이프를 꽉 쥐고 걸었습니다. 은희가 우산을 받쳐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권오태 아저씨도 원하실 거예요. 엄마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걸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려, 오태 씨. 당신이 남긴 진실, 내가 꼭 밝혀낼게요. 빗속을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을, 남편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5층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깔끔한 응접실이 보였어요. 저는 접수 데스크에 제 이름을 말하고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도 와 있었고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딸 은희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은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45살인 딸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은희야, 너 어떻게 온 거니? 진수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권오태 아저씨 돌아가셨다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오태는 은희를 친딸처럼 아꼈었거든요. 제 전 남편의 딸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희도 권오태를 진심으로 따랐고요.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의 유언장 검증을 위한 자리입니다. 양측 모두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권진수 씨 측에서 제출한 유언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수가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공증인 확인도 되어 있고 형식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유효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죠?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네, 저는 이 녹음이 진짜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딸 은희에게는 내 시계를, 순자에게는 내 집을 맡긴다. 테이프가 끝나자 은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권오태 아저씨 목소리 맞아요. 분명히 아저씨 목소리예요. 하지만 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녹음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자 씨, 이 녹음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건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테이프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5월 17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음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 녹음 장소,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필적 감정은요? 유언장의 서명을 감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공증을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공증인도 속일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수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법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보다 진실이 우선이에요. 진실이요? 어머니가 말하는 진실이 정말 진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젯밤에 남편 집에 갔을 때 본 것 말이에요. CCTV입니다. 네.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거실하고 현관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누군가 그 CCTV를 껐어요. 전원을 아예 뽑아버렸죠.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남편 집 CCTV 위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족이거나 자주 드나든 사람이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젯밤 남편 집에 갔을 때 CCTV 메모리 카드를 회수했어요. 비록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그 전까지의 기록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불법 아닙니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온 거잖아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남의 집이요?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했어요. 남편하고 같이 산 집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순자 씨, 그 메모리 카드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영상이에요. 그날 밤 누군가 남편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큰 소리로 다퉜죠. 저는 핸드폰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유언장 좀 써주세요. 제발요. 영상 속 목소리는 진수였습니다. 은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오빠, 권오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된다. 순자한테 미안한 일이야. 난 순자한테 빚을 졌어. 무슨 빚이요? 이혼한 사이잖아요. 그래도 순자는 내 아내였어. 그 집은 순자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아버지 친아들인데 너한테도 줄 게 있어. 회사 지분하고 예금이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권진수 씨,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대화였을 뿐입니다. 대화요? 아버지를 압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정당한 상속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정당한 상속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당하다면 왜 CCTV를 껐어요? 왜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기록을 지운 거예요? 그건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당신 거기 있었죠?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경찰한테 이 영상을 제출하면 조사받을 겁니다. 그럼 진실이 밝혀지겠죠. 어머니. 진수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요? 숨길 게 있어서요? 진수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맞아요. 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은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봤을 뿐이에요. 쓰러지는 걸 봤다고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서웠어요. 진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는데 119도 안 부르고 도망쳤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언장은요? 이 가짜 유언장은 누가 만든 겁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당신이 만든 거죠? 남편이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유언장을 위조한 거죠?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진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서명만 했어요. 유언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어요. 법무팀에 있던 사람이요. 제가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진수 씨, 이건 명백한 유언장 위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진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은희가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돈 때문이야. 난 빚이 많았어.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졌어. 아버지 재산이 필요했어. 진수의 고백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유언장 위조와 범인 도피 혐의로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권진수 씨가 제출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정순자 씨의 카세트 테이프가 진짜 유언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은 문서보다 오래가, 썩은 글씨보다 오래 살아.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진수의 고백을 듣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굴다니요. 그것도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은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건은 경찰 조사로 넘어갔고 진수는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진수가 모든 걸 말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뭔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 하는 소리였습니다. 은희야, 뭔 소리 들었니? 아니요, 엄마. 무슨 소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또 이런 시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하지만 봉투가 낡고 누런 것이 오래된 편지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도 누렇게 바랜 게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분명히 남편 권호태가 쓴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너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이혼도 내 잘못이었다. 사실 나는 내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20년 전 내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숨겨둔 돈으로 빚을 갚았지. 그 돈이 없었다면 나는 파산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내게 고마움을 표현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고백한다. 정순자에게 빚졌다. 그 빚을 갚고 싶다. 내 집을 내게 남긴다. 그곳에서 편히 살아주길.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길. 권오태.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저는 몰래 모아둔 3천만 원을 꺼내 빚을 갚아줬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다니요. 엄마, 왜 우세요? 은희가 부엌에서 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권오태 아저씨가 남긴 편지야. 저는 편지를 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은희도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권오태 아저씨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지금 갖다 놓은 걸까?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권오태 아저씨 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편지는 증거가 될 거야. 남편의 진짜 뜻을 증명하는 거지.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서랍에 넣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수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그 편지 내놓으세요.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고 그 편지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그건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힌다고요? 이건 남편의 진심이 담긴 편지예요. 아니에요. 그 편지 때문에 아버지가 약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빚을 졌다니, 미안하다니, 그런 말들이 아버지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수 씨, 진심을 드러내는 게 왜 초라한 겁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안 돼요. 진수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꽉 쥐고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진수와 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비켜, 은희야. 안 비켜요. 오빠가 지금 하는 짓이 권오태 아저씨 명예를 더 더럽히는 거예요. 진수가 멈칫했습니다. 은희의 말에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집 안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갑자기 어두워진 거실에서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불을 껐어?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수 씨, 남편이 돌아가신 날, 당신 정말 거기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쓰러지는 걸 봤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유언장에 서명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뿐이었어요? 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화를 내서 아버지가 쓰러진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친 거군요. 네, 죄송해요. 어둠 속에서 진수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위조했죠?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편지는요? 이 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제가 유언장을 찾으려고 집을 뒤지다가 발견했죠. 그래서 가져왔어요. 없애버리려고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 어머니 집 앞에 놓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요? 네. 법률사무소에서 돌아온 후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짓이 너무 비겁하다고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왜 또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제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편지를 어머니께 주면 제가 한 짓이 다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요. 저는 어둠 속에서 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수 씨, 이 편지는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남편의 진짜 유언을 증명하는 증거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도 모두 밝혀질 거예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은희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진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수를 내려다 봤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편지가 그걸 증명하죠. 당신도 이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게 남편에게, 당신 아버지에게 하는 진짜 효도예요.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저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경찰에 전화해라. 네, 엄마. 은희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오태 씨, 이제 당신의 진심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빚졌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건 빚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삶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편지를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자진해서 경찰을 따라갔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감옥에서라도 반성하고 나와요. 그게 권오태 아저씨를 위하는 길이에요. 은희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야, 미안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힘드셨죠? 아니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고백을요. 오태 씨, 당신은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권오태 아저씨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저는 창밖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진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요.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유언장 위조와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편의 손편지와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카세트 테이프가 모두 증거로 제출됐어요. 진수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상속인 위조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 속 진수의 얼굴은 어둡고 비틀려 있었어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어요.
오늘은 남편의 유언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거죠. 저는 검은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희도 함께였어요. 법정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춘자야, 내가 늦게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게 돼서.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권오태 아저씨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권오태의 카세트 테이프 유언이 정식 유언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선언됐죠. 이로써 고인 권오태의 집은 정순자에게 상속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저는 남편의 집, 아니 이제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는데 말이죠. 현관문 열쇠를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집 안에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파 위에 놓인 안경, 탁자 위에 신문, 벽에 걸린 시계.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은희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희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춘자에게 김치찌개 끓여 먹고 싶다. 오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제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이혼하고 난 후에도 가끔 전화해서 김치찌개 생각난다고 했었죠. 엄마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그랬나 보지. 저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넣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벽난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제 이 편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됐고 진실을 밝혀내는 데 쓰였으니까요. 저는 라이터를 꺼내 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붉은 글씨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정순자에게 빚졌다는 문장도 용서해달라는 문장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엄마, 왜 태워요? 그거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젠 필요 없어. 증거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남편의 마음도 제대로 전달됐어. 이제 이 편지는 보내줘야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남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당신 이름도 제 이름도 다시 우리 거예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후회 안 돼요? 오빠를 경찰에 신고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아니, 전혀.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거짓은 사람을 죽이거든. 진수도 이제 알았을 거야.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오빠가 감옥에서 뉘우치고 나올까요? 그러길 바라야지. 진수도 결국엔 남편의 아들이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희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은희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국화차예요.
권오태 아저씨가 좋아하시던 거. 고맙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입안에 은은한 국화향이 퍼졌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생각 좀 해봐야지. 하지만 이 집은 지킬 거야.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권오태 아저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의 휴대폰을 빌려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거짓말에 갇혀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용기로 드러나니까요.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은 함부로 훔쳐갈 수 없다는 걸요. 우리의 권리도, 우리의 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카메라를 끄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 안부를 모두 끄고 거실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바라봤어요. 벽에는 남편이 남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붓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정순자에게 빚졌던 삶, 이제 갚는다. 저는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다 갚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남편의 목소리,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요. 고맙습니다, 오태 씨. 마지막까지 진실되게 남아주셔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편이 남긴 집에서 남편이 남긴 진실과 함께 저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요.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순자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한쪽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유언장 위조 사건, 진실 밝혀져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아주 잘 잤어. 다행이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래, 좋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남편이 남긴 집에서 남편의 기억과 함께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요. 저 정순자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요. 그게 남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누군가의 거짓말에 갇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